여러분, 미역 자주 드시죠? 우리 모두 미역이 몸에 좋다는 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역국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끓이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볼게요. 혹시 미역국을 드시면서도 뼈가 약해지고 피곤하고 혈압이 안 잡히시는 분 계시나요? 그렇다면 미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역을 다루는 방법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북 전주에 사시는 이순자님, 올해 72살이세요. 중학교 가정교사로 30년 넘게 일하시다가 7년 전에 퇴직하셨습니다. 건강에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매주 3번은 미역국을 끓여 드셨어요. 미역이 칼슘도 많고 피도 맑게 해주고 뱃속도 편하게 해준다는 거 잘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골밀도가 또래 평균보다 훨씬 낮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대로 가면 골절 위험이 높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자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미역을 이렇게 꼬박꼬박 드셨는데 뼈가 왜 약해진 걸까? 나중에 알고 보니 원인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미역을 맹물에 불려서 영양소가 절반 가까이 빠져나갔고, 둘째, 미역국에 파를 함께 넣어서 칼슘 흡수를 막고 있었던 거예요. 미역을 매일 먹어도 방법이 틀리면 영양소는 물과 함께 싱크대로 버려지는 겁니다. 국내 식품영양학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역의 조리 방법에 따라 생리활성 물질의 보존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짧게 볶은 뒤 끓이는 방식이 그냥 물에 넣고 끓이는 것보다 영양 성분을 훨씬 많이 지켜준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미역국 상식 3가지를 완전히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미역에 숨어있는 놀라운 건강 성분 3가지를 여러분께 알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미역을 많이 드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역을 불릴 때 어떻게 하시나요? 대부분 찬물에 담가 놓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자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미역의 영양을 절반 넘게 날려버리는 방법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미역은 바닷물에서 자란 해조류입니다. 바닷물의 염도는 대략 3%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미역을 갑자기 염도가 제로인 맹물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배추, 김치 담그실 때 소금 뿌리면 물이 쭉 빠져나오잖아요. 미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닷물에서 살던 미역을 맹물에 넣으면 미역 세포 안의 미네랄, 비타민, 아미노산이 농도 차이 때문에 물속으로 쏟아져 나와요. 그 물은 우리가 버리는 물이에요. 영양소를 싱크대에 버리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소금물에 불리시면 됩니다. 찬물 500ml에 소금 1티스푼 정도만 넣어주세요. 이렇게 바닷물과 비슷한 농도를 만들어주면 삼투압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양소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국간장 반 티스푼으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불리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15분이면 충분해요. 이것보다 더 오래 불리면 아무리 소금물이라도 미역이 흐물흐물해지면서 식감이 떨어집니다. 딱 15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있습니다. 불린 미역을 헹굴 때 그냥 살살 흔들어 헹구시면 안 됩니다. 장갑을 끼고 바락바락 주물러 주세요. 처음에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 거품 안에 미역 특유의 비린내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걸 제대로 빼줘야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지고 식감이 부드러워집니다. 거품이 다 빠질 때까지 주무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무르다 보면 미역에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오는데요. 이 점액질 안에 이따 말씀드릴 후코이단이라는 좋은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너무 과하게 빼지 않도록 적당히 주무르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소금물에 불리기, 15분만 거품 빠질 때까지 주무르기. 이 3가지만 바꾸셔도 미역의 영양이 훨씬 살아납니다. 이순자님도 이 방법으로 바꾸신 뒤에 불린 물 색깔이 훨씬 맑아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양소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미역국 끓이실 때 물을 어떻게 넣으시나요? 미역 볶고 나서 물 한꺼번에 부으시죠? 사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빨리 끓여야 하니까 물 팍 붓고 끓이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미역국 국물이 진해질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무리 오래 끓여도 국물이 밍밍하다고 느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미역을 볶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불린 미역의 물기를 꼭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신 뒤에 냄비에 들기름 2스푼을 넣고 볶아주세요. 들기름이 미역 표면을 코팅해주면서 비린내를 잡아주고 고소한 향이 올라옵니다. 여기서 핵심입니다. 볶은 다음에 물을 한꺼번에 넣지 마세요. 3번에 나눠 넣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물 50ml, 종이컵으로 4분의 1 정도만 넣어주세요. 물이 약간 자작하게 있는 정도입니다. 그 상태로 뚜껑 닫고 2-3분 기다리세요. 왜 이렇게 할까요? 미역 안에는 진액이 들어있어요. 이 진액은 미역의 세포벽 안에 갇혀 있습니다. 물을 조금만 넣고 약한 불에 뜸을 들여주면 세포벽이 천천히 풀리면서 진액이 조금씩 빠져나옵니다. 마치 한약을 다리듯이 조금씩 우려내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물을 많이 넣으면 미역이 물속에서 헤엄을 치게 됩니다. 세포벽이 열리기도 전에 물의 온도가 올라가 버려서 진액이 충분히 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오래 끓여도 국물이 맑고 밍밍한 겁니다. 2-3분 뒤에 뚜껑을 열어보세요. 벌써 뽀얗게 국물이 우러나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물 100ml를 추가로 넣고 다시 뚜껑 닫아주세요. 또 2-3분 기다립니다. 이번에 열면 국물이 더 뽀얗고 진해져 있어요. 3번째로 나머지 물을 넣고 5분 정도 끓여줍니다. 이렇게 총 3번에 나눠서 물을 넣으면 미역의 진액이 단계별로 충분히 우러나와서 국물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어요. 볶는 단계와 진액을 우려내는 단계에서는 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기가 들어가면 미역 세포벽이 수축하면서 진액이 빠져나오질 않아요. 간은 마지막에 물을 다 넣고 나서 해주셔야 합니다. 국간장 1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 참치액 1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이때 감자를 넣으시면 미역국 맛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감자 1개를 반으로 잘라서 물 끓을 때 같이 넣어주세요. 감자 속 전분이 국물에 천천히 녹아들면서 국물이 훨씬 걸쭉하고 깊어집니다. 고기 한 점 없어도 고기 넣은 것 같은 진한 맛이 나요. 감자는 너무 일찍 넣으면 풀어져 버리니까 마지막 물 넣는 단계에서 같이 넣어주세요. 그리고 물 대신 다시마 육수를 쓰시면 감칠맛이 훨씬 살아납니다. 물 2리터에 다시마를 넣고 약한 불에 1시간 정도 우려내시면 돼요. 끓이지 말고 천천히 우려내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냉장 보관하시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미역국에 대한 오래된 상식 2가지를 바로잡았습니다. 미역은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에 불려야 영양소가 지켜지고, 물은 한꺼번에 넣지 말고 3번에 나눠서 진액을 우려내야 국물이 진해집니다. 이 2가지만 바꾸셔도 미역국 맛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자, 이제 미역 안에 숨어있는 건강 성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이 좋다는 건 아시지만 정확히 뭐가 어떻게 좋은 건지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미역에는 3가지 핵심 성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후코이단입니다. 아까 미역을 주무를 때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나온다고 했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후코이단이에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갈조류의 미끌거리는 부분에 많이 들어있는 수용성 다당류입니다. 후코이단이 왜 중요하냐면요. 최근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미역유래 후코이단이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신호를 보내는 통로가 있어요. 후코이단은 이 염증 신호 통로를 억제해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줄여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 세대쯤 되면 몸 곳곳에 만성 염증이 쌓여 있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우리가 겪는 이런 불편함이 다 만성 염증과 관련이 있어요. 후코이단은 이런 만성 염증을 조용히 가라앉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장내 미생물 환경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중국 대련공업대학 연구팀이 2022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미역에서 추출한 다당류가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유해균을 줄여주는 효과가 확인됐습니다.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이 올라간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결국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장과 면역력이 함께 좋아지는 거예요. 2번째 핵심 성분은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은 미역의 끈끈한 식이섬유예요. 이 성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중금속을 잡아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모르는 사이에 카드뮴이나 납 같은 중금속을 조금씩 섭취하게 돼요. 미세먼지, 가공식품, 오래된 수도관을 통해서요. 알긴산은 장 안에서 이런 중금속을 끈끈하게 감싸서 몸 밖으로 내보내줍니다. 마치 장갑 낀 손으로 쓰레기를 집어서 버리는 것과 비슷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알긴산은 혈중 콜레스테롤도 낮춰줍니다. 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을 붙잡아서 흡수되지 않도록 막아줘요.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내려가고 혈관이 깨끗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미역의 알긴산이 아주 좋은 도우미가 되어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후코잔틴입니다. 후코잔틴은 미역의 갈색을 만드는 색소 성분이에요. 이 성분이 최근 전 세계 영양학계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 차카이도 대학교에서 2023년에 발표한 연구를 보면 후코잔틴이 풍부한 갈조류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내장 지방이 약 12%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내장 지방이요. 뱃속 깊은 곳에 있는 지방. 이 지방이 바로 당뇨, 고혈압, 심장병의 근본 원인이 되는 나쁜 지방이잖아요. 후코잔틴이 어떻게 이런 효과를 내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몸의 지방세포 안에는 지방을 태우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후코잔틴이 이 스위치를 켜줘서 지방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미역을 꾸준히 드시면 뱃살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론 미역만 먹는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꾸준히 식단에 포함시키면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분명히 보탬이 됩니다. 비싼 건강보조식품 사지 않아도 우리 밥상 위 미역국 한 그릇에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다는 게 참 반가운 소식이죠? 자, 미역에 숨어있는 세 가지 건강 보물. 후코이단은 염증을 가라앉히고 장 건강을 돕고, 알긴산은 중금속을 빼주고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후코잔틴은 내장 지방을 줄여줍니다. 이 세 가지가 미역 한 줌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미역에는 우리 세대에게 정말 반가운 효과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근육을 지켜주는 효과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세대는 60세 이후에 해마다 근육이 약 3%씩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빠지면 넘어지기 쉽고, 넘어지면 뼈가 부러지고, 한번 누우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제주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양산병원 공동연구팀이 2023년에 발표한 임상시험 결과가 있습니다. 근육량이 적은 50세에서 85세 성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해조류 추출물을,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12주간 먹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해조류 추출물을 먹은 그룹에서 허벅지 근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61세 이하 연령군에서 효과가 두드러졌어요. 동물 실험에서도 해조류 추출물을 투여한 나이든 쥐의 근육량이 젊은 쥐와 비슷한 수준까지 회복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연구팀은 이렇게 결론 내렸어요. 일상에서 해조류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근감소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미역국 한 그릇이 근육까지 지켜줄 수 있다니 정말 고마운 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미역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후코잔틴이라는 세 가지 핵심 성분이 있고 염증, 콜레스테롤, 내장지방, 그리고 근육까지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미역국을 매일 한 냄비씩 끓여 먹으면 다 해결될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미역이 아무리 좋아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미역에 좋은 것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요오드도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부족하면 안 되지만 너무 많이 들어와도 문제가 생깁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요. 미역국 한 그릇, 건조 미역 7g으로 끓인 미역국 한 그릇에 요오드가 약 1100 마이크로그램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하루 요오드 권장 섭취량은 150 마이크로그램이에요. 미역국 한 그릇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7배가 넘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인의 평균 요오드 섭취량은
이미 4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으로 권장량의 약 3배를 넘기고 있어요. 김,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를 자주 드시는 우리 식문화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역국까지 자주 드시면 요오드가 몸에 필요 이상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요오드가 과다하면 오히려 갑상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쉽게 피곤하고 체중이 늘고 손발이 붓고 추위를 많이 타게 돼요. 심한 경우 갑상선에 결절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과 전문의들은 해조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증상이 없더라도 갑상선 초음파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역을 아예 안 먹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미역은 분명 좋은 음식이에요. 다만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양은 미역국을 하루 2끼 이내로 드시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드시는 건 전혀 문제 없어요. 매일 3끼 미역국만 드시는 건 조심하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미 갑상선 질환을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신 분이 미역국을 매일 드시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창원에 사시는 박영호님, 올해 68살이세요. 동네 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30년째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요. 바다에서 나는 것이라면 뭐든 건강에 좋다고 믿으셨던 분이에요. 미역은 거의 매일 드셨고 다시마 환까지 따로 챙겨 드셨습니다. 그러다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판정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요오드 과다 섭취가 원인일 수 있다고 하셔서 해조류 섭취를 줄이고 다시마 환을 끊으셨더니 석 달 후에 갑상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약을 먹지 않아도 요오드 섭취량만 조절했더니 좋아지신 거예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듣고 양 조절 없이 드시다가 오히려 탈이 나시는 거예요. 좋은 것도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제 미역국에 같이 넣으면 좋은 음식과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국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음식은 두부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미역에는 칼슘, 미네랄, 식이섬유가 풍부하지만 단백질은 부족합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고예요. 이 둘이 만나면 영양 균형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특히 소고기를 넣지 않고 미역국을 끓일 때 두부는 정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두부에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은 뼈 건강에도 도움을 줘요. 미역의 칼슘과 두부의 이소플라본이 만나면 골다공증 예방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두부는 미역국이 거의 다 끓었을 때 넣어서 5분 정도만 더 끓이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두부가 푸석푸석해지니까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반대로 미역국에 절대 넣으시면 안 되는 재료가 있습니다. 바로 파예요. 누가 미역국에 파를 넣겠나 싶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넣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소고기 넣고 끓이시면서 고기니까 당연히 파도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파에는 인과 유황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미역의 칼슘을 만나면 칼슘을 중화시켜버려요. 쉽게 말해서 미역에 아무리 칼슘이 많아도 파가 그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걸 방해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미역과 파는 둘 다 미끌거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면 소화 흡수가 떨어져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해질 수 있어요. 따로 먹으면 둘 다 훌륭한 식재료이지만 함께 넣으면 서로의 좋은 점을 깎아 먹는 거예요. 오늘부터 미역국 끓이실 때 파는 빼주세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순자님도 미역국에 늘 대파를 넣으셨던 분이에요. 파를 빼고 대신 두부를 넣기 시작하신 뒤로 소화도 편해지셨고 1년 뒤 골밀도 검사에서 수치가 전보다 나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다른 노력도 함께 하셨겠지만 미역국 끓이는 방법을 바꾼 것도 분명 도움이 됐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역은 맹물이 아니라 소금물에 15분만 불리세요. 삼투압 때문에 맹물에 넣으면 영양소가 물속으로 빠져나갑니다. 둘째, 미역을 볶은 뒤 물은 3번에 나눠 넣으시고 천천히 진액을 우려내세요. 감자를 넣으면 국물이 더 진해지고 다시마 육수를 쓰시면 감칠맛까지 살아납니다. 셋째, 미역에는 후코이단, 알긴산, 후코잔틴이라는 3가지 보물이 숨어 있습니다.
염증을 잡고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내장 지방을 줄이고 근육까지 지켜줍니다. 넷째, 미역국에는 두부를 넣으세요. 단백질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습니다. 파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니까 빼주세요. 다섯째, 요오드 과다 섭취를 조심하세요. 미역국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면 충분합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주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시면 미역국 한 그릇이 단순한 국 한 그릇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보약 한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오늘 저녁에 소금물에 미역 불려 놓으시고 두부 한 모 준비해 보세요. 정성 조금만 더 들이면 국물 맛이 완전히 달라지고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미역국 자주 드시는 분들께 알려주세요.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건강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를 더 자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따뜻한 식탁 위에서 가족 모두 웃으시는 날이 매일 이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